김민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민전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질의를 들으면서 야당 의원님들이 주로 주장하시는 것은 이 늘봄 학교가 확대된 것이 리박스쿨 때문이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것으로 일부 들었는데요. 이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침소봉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나 그동안에 출강을 했는가를 보니 11명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받은 소위 강사료라는 게 900만 원 정도인데 전체 늘봄 학교 교사가 몇 분이나 되셨는지요? 지금 저희가 늘봄학교 전체 참여하고 있는 것은 11,000명 정도 제가 확인해갖고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뭐 만 단위로 가신다라고 하면 이 11명의 영향력이 뭐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프로그램도 앞에서 서지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과학 관련된 프로그램이어서 이게 역사교육과 무슨 상관이 있나 하는 생각도 사실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역사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이 정치적 중립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동의를 하고 있고 어느 역사 왜곡이나 혹은 또 어느 정파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학교 현장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작년 교육과 국정감사 때에도 제가 광주 교육청 감사를 가서 민족문제연구소의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 민족문제연구소는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던 바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 활동을 하기도 했지만 광주교육청에서 민주시민 역사교육으로 2016년부터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느 교육청이든 교육부든 할 거 없이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단체가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제가 지난번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울산 정교조가 교육청 메일을 이용해서 소위 탄핵 시위에 나가자 뭐 이런 것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렸더니 지금 뭐 감사원 감사 중이다 말씀하셨는데요. 감사원 결과는 나왔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네. 의원님 말씀 중에서 제가 숫자를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 방과후 강사 수는 지금 12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네. 12만 3천 명 중에 11명이 출강했다라고 하는 숫자가 이게 많다고 볼 수 있는 숫자인지 또 학생들의 교육에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숫자인지 이 부분은 상당히 의심이 되는 숫자이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너무 크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원칙은 학교 현장은 정치적 중립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앞에서 뭐 저희 야당 의원님들도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제주 교사의 참 안타까운 사건 얘기를 또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게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서희주 사건 이후에 상당히 많은 법안들을 바꿨습니다. 대표적으로 초중등 교육법을 바꿔서 이 민원 처리의 책임은 학교장이 갖는다. 이렇게 법을 바꾸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 많은 교사분들을 만나서 현장에서 뭐가 좀 변화가 있냐 물었더니 변화가 없다. 라는 대답을 주로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이 나고 나서도 보니까 역시 변화는 없구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한 교육청에서 발간한 민원 응대 안내서라고 하는 책자를 보니까 학교 민원의 처리 기본 방향이라서 학교장은 민원 처리의 책임자입니다. 학교 민원은 기관 차원에서 함께 대응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사의 책임이 아니라 기관이 대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제주도 사건에서도 보시다시피 교사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학부모 뭐 누나와의 그 관계가 주고받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선언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과정들 고뇌의 과정들이 있었고 결국 이게 교육청에 알려졌을 때 주의를 받은 것은 교사였습니다. 같이 민원을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가 나서고 학교장이 나서고 교육청이 같이 나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사에게 주의를 줬다. 이거를 민원인에게 알려준 것으로 지금 기사화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입니까?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제주는 제가 그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바로 가서 교육감님하고 같이 그 상황을 점검을 하고 유가족들을 만나 뵈면서 같이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 말씀 주시는 대로 저희가 기본적인 제도는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특수한 영역에서 작동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선은 저희가 제도적으로는 지난번 우리 의원님들께서 개정해 주신 초중등교육법을 후속적인 조치로서 민원 개선 방안을 저희가 수립해 가지고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시스템으로는 민원 시스템을 제도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온라인 시스템으로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준비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 목표로 제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준비해 왔던 내용들이 선생님들에게 실제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준비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제도가 아무리 화려하고 좋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실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 무용지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께서는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제주 교사분의 경우에는 또 사립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공립학교 교사분과 또 처리 과정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유족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좀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좀 나서고 또 교육부가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리박스쿨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한편에 있어서는 이제 역사 해석의 문제, 뭐 이 부분은 우리 역사학자 분께서도 계시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역사 해석은 뭐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고 할 정도로 역사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재해석되기 때문에 어느 한 편만 놓고 이것을 단정하기는 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이 자손단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무슨 댓글 부대를 운영한 것처럼 되고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건강하지 못한 민주주의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진상조사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다양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